자, 2023년 7월 18일 화요일입니다. 20시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히든풋볼 디 오리지널 오늘은 스페셜로 진행을 할 거고요. 화요일은 이제 저희가 그때마다 주제를 바꾸고 게스트를 바꿔서 진행을 하는데, 마침 원래 오늘 이제 환희 형이랑 이 아시안 게임 황선홍호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이 오후쯤에 변동이 좀 있었어요. 그거 관련돼서 이야기도 타이밍이 맞는 것 같고, 네. 어쨌든 환희 형이랑 아시안 게임 관련된 이야기를 좀 딥하게 파도록 하겠습니다. 이 축구적인 내용으로 봤을 때는 명단이랑 포지션별 분석을 조금 해볼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사실 황선홍호에 대한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아시안 게임 관련된 어떤 대표팀들은 언제나 그래왔지만, 근데 우리 인사는 안 하나요? 뭐 인사 안 하고 그냥 가시죠. 네, 뭐 다들 아는 얼굴인데. 네. 안녕하세요, 이스타의 조원입니다. 네네네. 인사하고 싶었나요? 네, 안녕하세요. 인사를 좀 꼭 해야지 방송이 시작한다는 그런 좀 느낌이 들어서. 네. 아니 근데 또 우리는 매번 이렇게 인사하잖아. 인사 안 하고 가는 데도 많더라고. 아 그래? 네. 아. 그냥 뭐 이렇게 하고 자연스럽게. 예, 왔어요. 네. 맨날 보는 사람도 그렇긴 하죠, 사실. 그렇긴 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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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튼 그래서 황선홍호 문제점 좀 체크를 하고, 그다음 지금 이강인 선수는 뭐 다들 아시겠지만 조율 중이에요. 즉 안 될 가능성도 있다. 근데 제가 이거 잘 몰라서 그런지 몰라도 이강인이 그 이적을 할 때 이번에 뭐 아시안 게임이나 이런 그 대회에서 좀 차출이 가능하게끔 뭐 계약 안에 넣었다. 뭐 이런 얘기도 좀 들은 것 같은데. 만약에 그럴 수 있잖아. 이거는 그냥 제 뇌피셜입니다. 계약 기간 안에 한 번의 아시안 게임은 제출 가능하다. 그러면 이강인은 다음번에도 가능해. 와일드 카드로. 그치. 그렇잖아. 그러면 틀린 건 아니잖아. 그렇게 됐을 수도 있지 않나. 아니면 최대한 협조한다라고 넣을 그렇지.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최대한 협조한다는 건 다시 한번 얘기해 보자라는 거고 가능성을 열어두는 건데. 이건 이제 알 수 없는 거니까. 아마 조항의 100%로 간다, 무조건 간다라고 넣었으면 아마 이런 얘기가 안 나왔겠지. 황선홍 감독 입에서 절대 안 나왔을 거고, 이거는 계약서에 넣긴 넣었지만 뭐 우리도 하잖아요. 뭐 조율에 해서 어떻게 한다, 뭐 계약서 이런 거 쓰잖아요. 집 계약할 때도. 네. 근데 그런 것처럼 문구를 넣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그래도 좀 익숙하죠. 손흥민 선수 때문에 그 뭐 차출이 되냐 안 되냐 뭐 이런 얘기도 항상 있었으니까. 근데 물론 이제 우리만의 생각이지만 손흥민 선수가 결국 금메달을 땄잖아요. 그리고 이제 자유로워졌잖아요. 그 병역의 의무에서. 물론 이제 병역의 의무는 계속 해야 되는 거겠지만 어쨌든 군대를 안 가도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군사훈련으로 끝나면 되잖아. 군사훈련 끝나면 되는 거니까. 그러면 파리 생제르맹도 이강인 뭐 대한민국 아시안 게임 금메달 따갈 가능성이 많으니까 한번 보내줘야지, 이런 긍정적인 생각도 갖고 있지 않을까. 그럴 수도 있고. 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사실 아시안 게임은 메달 걸 가능성이 좀 높은 편이잖아. 그러면 나라면, 그러니까 아주 그쪽으로만 생각하면 시즌 초에 이래저래 그때 빠지는 건 부담이 있으니 다음번 계약 기간 안에 한 번에 내보내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다. 자기네 나라에서 올림픽이 열리잖아요. 파리 올림픽을 하지. 그래서 그것까지 이제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올림픽이란 거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렇지. 거고, 아시안 게임이 좀 더 안정적이라고 생각하니까 이거는 이강인 본인과 뭐 에이전트가 잘 설득을 하면 충분히 이제 풀어 나오는 거고, 누구보다도 이강인이 가고 싶어 할 거니까. 그렇지. 그래야 이제 클리어하게 좀 편안하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으니까. 이거는 되게 어려운 문제긴 합니다. 외국 사람들한테 이거를 설명해서. 그렇지. 그러니까 요즘은 그래도 이해도가 좀 올라갔는데, 옛날에 막 런던 올림픽 때 그럴 때 이제 해외파들이 설득을 할 때는 왜 군대 가야 됐고 나중에 가면 안 돼? 30살 넘어서 가면 안 돼? 또 이걸 설명해야 되고, 그게 저희도 잘 모르잖아요. 정확히 몇 살까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저희도 모르는데 되게 좀 막 여러 가지 사람들이 있잖아. 이거를 또 외국인한테 설명을 하고 이해를 시켜야 되니까 외국인도 안 믿을 수도 있잖아. 그죠? 아니야, 뭐 있을지 않을까? 이게 말이 돼? 약간 이렇게 생각하는 구단도 있었대요, 초반에는. 이 얘기를 이제 우리가 손흥민 차출이 됐을 때 항상 했었죠. 맞아요. 이전에. 네. 네. 여튼 그 관련 얘기를 한번 해보고, 이미 뭐 거의 다 얘기가 나왔는데 이거 이상 할 얘기는 없는데. 네. 어쨌든 그리고 난 다음에 마지막은, 오늘은 이제 제외가 됐습니다. 그런데 사실 K리그에 이상민이라는 이름이 되게 많아요. 4명 있습니다.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룰라 이상민까지 하면 5명이에요. 네. 근데 중요한 건 오늘 이제 문제가 됐었고, 오늘 명단에서 빠진 이상민은 성남의 이상민이다. 네. 요건 이제 다르기 때문에 이 선수 관련된 논란도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요런 순서로 진행을 할 거고, 일단 그 어제 우리가 K리그 얘기하면서 네.
특히 울산 관련된 요 이슈들을 얘기하면서 김한 환카콜라다. 왜 눈을 질끈 감죠?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말해야 될지 고맙습니다, 김한님. 감사합니다. 아, 저요? 오랜만에 감사하다는 얘기를 좀 하는 것 같네요. 처음 하는 거 아니에요? 들어본 적 있어? 야, 몇 년 만에 처음 하는 거면은 정말 환희 형한테 고맙다는 얘기 처음 하는 것 같아. 지랄하지 마. 그 정도 아니에요. 제가 주로 들었던 얘기는 환희는 존나 쿨하지 못해. 이런 거. 누구보다 쿨하던데? 이제 네.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어디 저 없을 때 항상 안 쿨하다 그러는데. 네. 아, 아니 근데 진짜 쿨하지 못한 건 사실이에요. 쿨하진 네, 않아. 쿨하진 않아. 그래, 쿨한 척은 해. 그래. 내가 알고 있는 사람 중에 쿨한 척은 제일 많이 하거든요. 근데 제일 쿨하지 않다라는 말은 못 하겠어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하지만 쿨한 제일 척 안 쿨한 거는 형이에요. 그건 맞아. 그건 맞아. 이런 사람이 얘기하니까 나 좀 별로다. 네. 별로다. 근데 쿨한 척 하는 거에 비해서는 쿨하지 않다. 네. 아니, 저는 이제 어떤 분야에는 쿨하고 어떤 분야에는 안 쿨한 그래. 사실입니다. 난 쿨한 척 하진 않잖아. 그치. 어. 형은 진짜 안 쿨한 척하는데 그거보다 더 안 쿨해. 뭐 안 쿨해. 네. 근데 이제 제가 원래 저는 한 최근 5, 6년간 이렇게 방송을 해왔고 여러분들에게 노출이 안 됐을 그치. 뿐 항상 이렇게 말을 해왔기 때문에 제가 뭐 독한 마음을 먹고 와서 이렇게 해야지라고 그런 한 거는 전혀 아니야. 아니고 사실 이 채널의 상황과도 전혀 상관이 없어요. 전혀 없어요. 네, 나 그냥 진짜 지금 하고 싶은 솔직히 얘기 해도 돼? 네. 네. 어? 뭐 이따 할 거잖아. 아니 지금 그거 먼저 말고 얘기 아니 그게 아니고 그냥 지금 해요. 이런 축구 관련된 네네네네네.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네. 이게 뭐냐면 어제 환희가 그 얘기했던 거 이건 이제 이거 변명입니다, 여러분. 지금 최근에 어떤 분위기도 저도 알고 있으니까. 근데 변명인데 환희가 굉장히 좀 뭐 어제 시원했다. 뭐 히든 풋볼 이런 식으로 갔었지라고 했는데 사실 저희가 그 유료 방송에 가려졌다. 이거 유료 방송 전에도 이 축구 관련된 이야기를 했을 때 세게 얘기했어요. 예. 제가 히든풋볼 오리지널로 바꾼 다음에 네. 느끼는 건 이게 우리가 유료가 확실히 유료인 것이 히든풋볼이라는 게 있었는지도 모르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얘기도 이제 좀 점원 기억 속으로 간 그러니까. 거야. 저희가 그러니까- 이제 무료로 했을 때 아프리카에서 방 열면 한 500에서 800명 정말 많이 와야 1000명 1000명 넘어가고. 그때 이제 손수 변호사가 처음 와서 채팅을 치던 시절인데 채팅이 보였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때는 천천히 올라가기 때문에 이제 그 정도 시점부터 우리는 다 저는 이제 항상 뭐 이런 스탠스로 말했고 어쩌면 그때가 더 셌을지도 모르겠다라고 네. 생각을 했는데 어제 이제 방송을 하고 저 이제 목소리 들으면 알겠지만 감기 걸려서 약 네. 먹고 또 일찍 잤어요. 근데 또 오니까 몬콜라? 환가콜라? 환카콜라. 아, 내 입으로 하기 싫다. 환가콜라가 아니라 환카콜라. 환가콜라가 네, 아니라. 말을 제대로 해야 돼요. 그래서 뭐 하니까 이거 나 원래 이랬는데 뭐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내용은 똑같았고. 내용은 똑같았고. 근데 저는 이제 그런 식의 방송을 좀 뭐 히든풋볼을 그동안 좀 많이 안 들어왔으니까. 근데 그 이전의 내용을 하면 저는 진짜 대놓고 정몽규 나가라고까지 했어요. 예. 기억나실 분 있어요? 정몽규 이거 나가야 된다. 뭐 이렇게 많이 지금 얘기했죠. 운영을 뭐 이딴 식으로 하냐. 협회장이 다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까지 얘기도 했었는데 그런 얘기를 오래전부터 해왔기 때문에 또 한다는 게 의미가 없는 거예요. 맨날 똑같은 얘기 하는 것 같고 좀 뭐랄까 변화된 건 없으니까 좀 나 역시도 말하기가 좀 지겨워지는 부분도 있었어요. 그리고 생각이 바뀐 것도 있습니다. 사실. 뭐 기본적인 기저에 깔려 있는 어떤 그 생각은 크게 변하지 않지만 어쨌든 그 대전 시티즈라는 대전 하나 시티즌. 지금 대전 하나 당시 그것도 작은 구단도 지금은 기업이 들어와서 그렇지. 큰 구단으로 됐잖아요. 그럼 앞으로의 시민 구단도 이런 식으로 변화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있었고 특히나 대구 시민 대구 FC 대구 FC에 갈 때도 또 잘 운영되고 있었고 구장의 분위기를 봤을 때는 이거는 이 정도의 시민들에게 열광적인 어떤 그 여가 생활을 준다면은 시민 구단이 이렇게 운영되면은 있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형 대구 되게 좋아했잖아. 라는 생각도 사실 어느 정도는 좀 바뀌는 부분도 요 시간이 흐르면서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시민 구단한테도 기대를 하는 거고 특히나 나는 시민구단 그래 해야 된다면 해라. 대신 더 시민 친화적이어야 해야 된다. 훨씬 더 이 구단이 우리 시에 있구나라는 거를 각인시키면서 더 뭐 소위 말하는 뭐 학교에 봉사를 간다든가 초등학교에 봉사를 간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애들한테 뭐 축구 교실을 체육 한다든가 봉사 이런 거 있잖아. 뭐 이런 것도 있고 또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라고까지도 얘기했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어떤 그 방송을 함에 있어서 그런 것들을 저도 좀 계속 축구 얘기를 하고 또 뭐 시대가 좀 변하면서 조금은 이런 얘기들을 좀 안 해왔는데 뭐 이번에 어떤 여러 가지 어떤 사태를 겪으면서 뭔가 좀 본질을 찾는 어떤 그런 그 시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서 기만만이 콜라가 아니다. 예. 뭔데? 그 얘기하려고. 그럼 뭐야? 넌 뭔데? 넌 뭔데? 815 콜라야? 콤비콜라. 나는 그거 할게. 황카콜라 해. 나는 그게 제일 유명 나 브랜드잖아. 코카콜라 할게. 짝퉁이야 뭐야? 맥콜해 맥콜 그러면 우리나라니까. 노브랜드. 노브랜드. 아무튼 나도 탄산인 시절이 있었다. 탄산인 시절이 있었다. 얘들아 나도 탄산이 시절이 있었다. 내가 좀 김이 빠졌지만 다시 이산화탄소를 한번 집어넣어 보겠다. 예, 라는 얘기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 미리 말씀드리면 여러분 요번에 뭐 지금 채널에 이슈가 있는 거는 다들 알고 계실 테니까 우리 히프 끝나면 아마 9시 좀 넘을 거예요. 끝나고 위에 올라가서 이래저래 좀 소통을 허심탄회하게 하기 위해서 저랑 형이랑 뭐 술 같은 거 마시는 거 아닙니다. 네. 라이브 열고 여러분이 지금까지 우리한테 뭐 가졌던 여러 가지 화남 이런 건 왜 이딴 식으로 얘기했냐. 뭐 그 다음에 불편하셨던 파트. 그 다음에 니네 이제 재미없어졌다. 그런 것도 다 좀 왜 그랬었고 이건 이때 이랬었고 그리고 이렇게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기 위해서 히프 끝나고 올라가서 10층에서 라이브를 바로 열 거예요. 아마 9시 10분쯤 요게 끝나고 9시 반쯤 라이브를 열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거는 미리 이따 끝날 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환희 형은 스탠스가 같았어요. 근데 저랑 주원이 형은 그거보다는 말대지긴 한 것 같아요. 근데 히든풋볼은 유료이긴 하지만 사실 이런 스탠스는 계속 유지하고 있긴 했습니다. 다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야 이거를 이 프로그램 자체를 그래도 우리가 가장 오래된 축구 프로그램 중에 하나인데 유료로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모르는구나. 그리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도 이해가 가. 왜냐하면 모든 분들이 유료 콘텐츠를 다 듣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요거를 무료로 돌리는 게 좋겠다고 생각을 했고 하필 타이밍이 이래저래 저희가 좀 꼬였지만 이런 스탠스로 좀 방송을 하고자 했었던 것도 있었고 환희 형은 쭉 같았었고 뭐 그런 거는 이제 좀 말씀을 드린다. 그래서 약간 네. 부담돼서 한마디만 됩니까? 예. 저는 어떤 정의감이 있거나 되게 막 불의를 보면 못 참아서 지금 이걸 하는 게 아니라 저는 그냥 이게 내 직업이니까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것뿐이에요. 그래서 저한테 많은 기대를 안 했으면 좋겠어요. 아닙니다. 전 기대합니다. 저도 아니 기대 좀 많이 나는 하겠습니다. 내 네. 일을 하는 거니까 나 당분간은 좀 내가 네. 뭐 사회를 많은 바꾸려고 분들이 하는 게 아니야. 버카를 주라고 그렇죠. 했거든요. 네. 버카 주겠습니다. 난 사회를 자, 바꾸려고 지금 하는 게 아니야. 가서 맨날 탄산 한 3개씩 먹고 자, 들어오십시오. 그 버카 얘기하니까 네. 되게 이거 그 긴급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네. 그 청희 형이 네. 휴가를 갔습니다. 네네. 휴가 가서 버카를 잃어버렸나 봐요. 홍콩에서 누가 긁었어? 긁었어요. 그거 지금 우리 은행에 신고하고 왔어. 근데 몇 번 짜잘한 거 긁더니만 뭘 긁었어? 보석집에서 300만 원을 긁었어. 유청 잘리겠네? 지금 나 우리 직전에 전화하고 지금 종찬이 전화하고 막 청이 아마 거기서 그거 폴리스 뭐 쓰러 갈 거야. 그거 나 씨발 별일을 다 당한다. 그거 써서 뭐 하면 중지되긴 해요. 중지는 바로 시켰어. 예. 일단 바로 시켰어요. 근데 그 유청이 제 차에 지갑을 놓고 가서 제가 집 앞에 가서 줬거든요. 또 집 앞에서 얘기하다가 또 놓고 간 적 있거든요. 2번. 아, 은근 그거 약간 아니, 그 약간 전과자예요. 네, 여러분 그 요즘 뭐 저희가 다 자초한 일이지만 참 이래저래 힘듭니다. 정말. 네, 그래서 나는 30인 줄 알았어. 네. 300인 거야. 난 그게 류청인 게 너무 상황이 맞아.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뭐지 아십니까? 전 유청이 홍콩 간지도 몰랐어요. 좋은데 갔어. 네. 아, 그걸로 계속 해서 있으라고 하려고요. 네. 그럼 되겠네. 네. 300만 원 벌기 전까지 들어오지 마라. 네. 어쨌든 그렇습니다. 네. 이건 그거고 지금은 어쨌든 아시안 게임 황선홍호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일단 명단을 다시 한번 체크를 하겠습니다. 요 명단을 말씀드리기 전에 지금 저희가 들어오기 직전에 이 박재용 선수 안양의 박재용 선수가 전북으로 이적한다라는 뉴스가 지금 스포츠니어스 조성용 아저씨 저기 네. 나온 것 같던데 네네. 그 픽스 뭐 완전히 오피셜은 아닌데 이 정도면 단독으로 낸 건 뭐 가겠지? 조성용 정도면 뭐 허투루 저기 했을 건 믿을만 아니고. 하죠. 조성현 믿을만 기자인가요?
그쵸. 김연애는 조금 애매한데 조성용 믿을만하죠. 왜요? 김연애는 왜 애매하죠? 조성용 약간 감정이 담겨 있는 형이라서 그 열정이라 합시다. 감정 아닙니다. 열정. 네. 열정과 화 여러 가지 또 복합적이죠. 열정이 담겨 근데 있으면 나는 축구 기자님들 봤을 때 축구 기자님들 네, 님들 봤을 갑자기 때 님들이 없죠? 네? 그냥 좀 조심스럽게 얘기하고 싶었어요. 그건 좋은 방법입니다. 축구 기자님 분들 봤을 때 네. 다 열정적이던데? 한 명도 열정적이지 않은 축구 기자는 없었어요. 아이, 어떤 식으로도 다 열정적이었어. 왜냐면 솔직히. 보이는 사람이니까 열정적인 거고 뒤에서 그냥 기계처럼 그냥 이제 어쨌든 회사의 지령을 받고 그렇게 일하시는 분들도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닌데 그렇게 일하시는 분도 많기 때문에 이게 뭐 조성용, 김연애 정도면 충분히 이제 일단 발로 뛰는 건 맞아. 열정 있고 그건 확실해. 움직이는 사람들이니까. 뭐 그래서 가끔씩 김연애는 좀 열정 좀 빼주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지만. 그쵸. 예. 네. 예. 근데 뭐 열정적인 남자니까. 그렇죠. 막 오르락 내리락 하잖아요. 네네. 네.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입을 다물죠? 아니 이제 김윤희 기자는 우리가 뭐 가까운 사이잖아. 네네. 근데 항상 이제 저도 저분 저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이 가끔 들 때가 있어요. 제가 걱정돼. 근데 이런 반응 즐깁니다. 그래요. 약간 걱정스럽잖아. 저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들으면 저렇게 할 거야? 아니 그렇게도 할게. 이러면서 이제 그런 스타일이니까. 사무실이 가까운데 맨날 얘기는 해요. 보자고? 언제 와서 뭐 술 한잔 하시죠? 그랬는데 뭐 이래저래 뭐 시간이 다들 안 나니까. 네. 자, 명단 다시 체크해 볼게요. 골키퍼부터 가겠습니다. 골키퍼는 강원의 이광현, 인천의 민성준, 전북의 김정훈 이렇게 3명입니다. 네. 이거는 나는 그 김정훈 골키퍼 그 전북 경기 보면서 볼 때마다 정말 22세자는 안 나왔죠? 내가 몇 번 물어봤어. 왜냐하면 그 명단 볼 때 그 U라고 써 있잖아. 그치, 언저는. 근데 맞아요. 골키퍼 포지션에 이상하게 눈이 안 간다. 잘 안 가. 고정돼 있는 경우도 많고. 그냥 골키퍼니까 이렇게 쪼개는데 보면서 안 나왔죠. 나왔어요. 누구요? 김정훈 골키퍼요. 맞다. 맞다. 김정훈 골키퍼 항상. 왜냐면 22세 자원이 골키퍼로 뛴다는 사실을 조금 어렵죠, 사실. 뛰기 어렵죠, 사실. 그런 것도 있고 좀 성숙해. 겉으로 봤을 때 얼굴이 약간 22세의 앳된 느낌은 아니야. 그래. 약간 언더 22보다는 이제 22 오버는 확실한 것 같아요. 그냥 그런 느낌이긴 해요. 네. 근데 언더다. 그렇습니다. 네. 3명의 선수가 있고 수비로 가겠습니다. 와일드카드 빼고 디나모 드레스덴의 박규현, 그다음에 서울 이랜드의 이재익, 그다음에 서울 이한범, 성남 이상민, 대구 황재원, 그다음에 부산 최준, 거기에 와일드카드로 울산 서령우, 전북 박진섭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네, 뭐 더블 스쿼드죠. 이게 아시안게임 엔트리가 22명이거든요. 23명 해주지 왜 22명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22명이기 때문에 더블 스쿼드에서 하나 모자란 숫자죠. 그게 골키퍼가 3명이니까. 네. 뭐 여기서 좀 뭐 아쉽다거나 이런 선수 있나요? 일단 김주성 선수는 군필이기 때문에 뭐 그 부분은 우리가 다 어느 정도 이해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뛰는 거 대비 뭐 왼발에 이재익에 오른발에 이한범 그리고 이제 이따 얘기할 이상민 선수는 제외하고 박진섭은 센터백까지 수비형을 오갈 수 있는 카드니까 왔다 갔다 쓸 수 있다 쳤을 때는 뭐 밸런스적인 면에서는 센터백은 크게 문제가 안 될 것 같고 일단 왼쪽에 이태석 선수를 계속 선발을 하다가 이번엔 제외를 시켰는데 뭐 2002년생이다 보니까 다음에 또 기회가 있을 수 있고 뭐 올림픽도 있을 수 있고 한다는 점도 있지만 대표적으로 지금 많은 분들이 아쉬워하는 선수 중에 하나가 뭐 예를 들어 천성은 그 다음에 또 아까 얘기했었던 방금 얘기했었던 뭐 이태석 이런 선수들에 대한 얘기가 팬들한테 많이 나왔죠. 네, 뭐 이태석 선수는 지금은 잠깐 못 뛰고 부상 때문에 못 뛰고 있긴 한데 뭐 어쨌든 설령우 선수를 와일드카드로 뽑기로 했고 그러니까 박규현 선수가 A 대표팀으로 한번 올라갔다가 그치, 한번 갔지. 안 좋았잖아요. 근데 나는 어쩌면 당연하다고 생각해. 왜냐면 너무나도 월반을 많이 한 거지. 그러니까 솔직히 A 대표팀 갈 상황이 아닌데 부상자가 발생하면서 뭐 한번 해볼까 뽑아볼까 젊은 선수 해가지고 된 건데 너무 큰 무대 데뷔전을 하면서 조금 평가가 지금 깎여 있는 상태인데 하지만 저는 나쁜 선수라고 생각 안 하거든요. 센터백도 가능하고 왼쪽에서도 풀백으로도 가능하고 윙백도 가능하다 보니까 뭐 그런 좀 멀티플레이 능력을 황선홍 감독이 되게 많이 봤다고 치면 박규현 선수는 데려가는 게 맞을 수도 있죠. 뭐 그 이외에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뭐 이상민을 논외로 한다면 큰 문제가 있어 보진 않고 아쉬운 부분에 대한 이야기 나왔었던 건 이태석 정도. 자, 미드필더로 갑니다. 광주 정호연, hen태 홍현석, 그 다음에 전북의 백승 와일드카드입니다. 전북 송민규, 그리고 슈바벤 슈투트가르트의 정우영, 포항 고영준,
김천 조영욱 그리고 울산 엄원상 파리 생제르맹의 이강인 선수는 아직 픽스는 아닙니다. 이렇게 온다면은 이강인 선수까지 오면은 미드필더 라인 저는 괜찮다고 보는데 멤버도 나쁘지 않은데 여기서도 좀 환영 어떻게 봤나요? 아쉬운 선수가 좀 많이 나온 선수 한 명 있죠 지금 이 미드필더 포지션으로 봤을 때. 고재현 정도인데 네. 사실 고재현. 근데 고재현이 누구를 밀 수가 지금 없어요. 사실 냉정히 말하면. 그러면 고영준을 밀어야 되는데 제가 예. 볼 때는 고영준 폼이 너무 좋아서. 고재현도 항상 득점을 할 수 있는 선수니까. 근데 이제 경기를 분위기를 확 바꿀 수 있는 카드는 사실 고영준이 조금 더 크랙 같은 역할을 하는 거고. 이거는 취향의 차이라고 봐야 그쵸, 돼요. 고영준은 많이 뛰어주고 그러니까 사실 뭐 나쁘게 말하면 주워 먹힐 수도 있는데 저는 많이 뛰기 때문에 그 찬스를 만든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정말 많이 뛰고 직선적이고 대구 경기 보면 크로스 올릴 때 제일 먼저 뛰어간 선수가 고재현 선수긴 해요. 근데 사실 고영준의 약간 뭐라고 하지? 조금 그 선수만의 그 특기 있잖아요. 좀 센세이션함 이런 거를 더 속도감이 있긴 하죠. 확실히 황선홍 감독이 높이 평가한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수비형 미드필더로 따지면 김봉수 선수가 있는데 저는 이 선수 정말 잘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름부터 이제 저희 외삼촌하고 똑같아가지고 김봉수 삼촌이신가요? 강봉수죠. 그래서 강이지. 네. 그래서 이제 99년생이 봉수란 이름을 갖기가 사실 쉽지 않거든요. 그렇지. 근본 있는 이름이야 봉수. 어떻게 보면 옛날 이름이죠. 조금 예전 이름이긴 해요. 60년대생 네. 이름이죠. 요즘엔 많이 쓰는 이름 아니지. 그래서 저는 항상 눈에 띄었어요. 어떤 플레이야. 근데 너무 잘해 축구를. 그러니까 축구를 잘해요 이 선수는. 그래서 3백에 또 쓰고 수비형 미드필더 뜨고 중앙 미드필더 오른쪽 윙백 다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멀티플레이성을 본다면 김봉수를 데려가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했는데 김봉수가 들어가면 광주의 정호연을 빼야 되는 상황이에요. 제가 볼 때 포지션상. 네. 근데 정호연도 되게 좋은 선수란 말이에요. 그렇지. 그래서 그 부분에는 되게 고민이 많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고 뭐 정호연 데려가는 게 이해가 전혀 안 되진 않아요. 그냥 김봉수가 아쉬울 뿐. 근데 A 대표팀도 그렇고 우리나라가 미드필더 자원은 참 많네요. 쓸만한 선수들이. 비교적. 네. 이거 우리나라 보면 좋은 선수들이 한 포지션에 좀 쏠리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그러다가 또 사이드백은 좀 아쉬운 경향이 그렇지. 있다라거나 사이드백은 뭐 좀 그런 아쉽지. 경우들이 있으니까. 자, 그다음에 포워드로 가면 부천 안재준,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지금 전북 이적 얘기가 막 긴급하게 나왔었던 안양의 박재용까지 이렇게 2명. 어떤가요? 뭐 아무래도 천성훈 선수가 그러니까 얘기가 많이 나왔죠. 계속 뽑혔었고 근데 황선홍 감독이 천성훈 선수를 부상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뽑아서 그냥 관전시킬 정도로 어쨌든 뽑으려고 했던 것 같은데 일단 안재준 선수는 윙어와 톱이 동시에 가능한 선수고 박지영 선수는 이제 키 193에 아주 장신. 그러니까 조규성 조금 더 큰 조규성 선수라고 보면 돼요. 소속팀도 똑같고 전부로 가게 되면 조규성의 완전 뒤를 따라가는 상황이고 많이 아마 따라서 가려고 되게 노력하는 선수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예 이해가 안 되진 않습니다. 근데 천성훈 선수가 중간에 부상도 있었고 약간 나왔다 안 나왔다 하지만 나올 땐 잘했어요. 근데 또 빠질 때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확신이 없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부상이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그 아시안 게임 대표팀 명단은 지금 좀 거슬러서 생각을 해보면 A 대표팀 명단보다도 항상 이야기들이 좀 많았던 것 같아. 이 선수가 들어갔어야 되는데 이 선수는 왜 들어갔지? 이거 아쉽다. 언제나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이거는 우리가 또 아까 황카콜라 얘기하면서 얘기했지만 히든풋볼은 예전부터 그 사실 명단 뽑는 것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스탠스가 계속 비슷하긴 했었어요. 이게 왜냐하면 그 일단 지금 뽑힌 상태에서는 대회가 코앞이기 때문에 그치. 응원을 해줘야 되는 스탠스는 우리가 계속 견지를 했으니까. 그리고 어차피 뽑아서 감독이 다 책임을 지는 거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예를 들어 이렇게 명단을 뽑았는데 결과가 안 나와. 그러면 그건 이제 책임이 다 가는 거고 결과를 냈다. 그러면 뭐 또 박수 받는 거고. 아니 우리 엄청 세게 얘기했다가 딱 그 결과를 내면 우리도 좀 민망해진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고. 지난 아시안 게임 때 황의조 뽑았을 때 뭐 시의원까지 나서가지고 뭐 그 인맥축구 한다. 그게 지금 말이 안 되잖아요. 그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죠. 내가 봤다 황의조. 그래 안 본 사람은 어디 있겠어. 그래 내가 다들 봤죠. 내가 봤다. 조영돈이야? 이거 시의원까지 나와가지고 인맥축구를 하는데 인맥축구가 아니다. 김학범 감독은 황의조의 장점에 대해서 확실히 알고 있고 황의조 분명히 쓸만한 선수다. 그리고 황의조 선수에 대한 능력에 대해서 나는 믿어 의심치 않는다. 라고 얘기했고 인맥축구는 절대 아니다. 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잘했고. 네. 오늘 약간 계속 유사 콜라로 아니, 갈 거예요. 아까 어떻게든 콜라 느낌 내려고 지금 옛날 거 다 땡겨오네. 형 그거 벌써 4년 지났어. 그래. 김 다 빠졌다.
탄산 호소인이라고. 그 탄산호수. 4년 전에 좀 그립다. 네네네. 그때 좋았는데. 네. 이주원 시원하다 막 이랬는데 그때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2014년도 사실 되게 오래된 얘기죠. 그때 이재성이 뛸 나이니까. 그때도 몇 명 좀 네임밸류가 떨어진 선수 뽑았다고 엄청 비판이 있어서 누구냐 처음 맞아. 봤는데 왜 뽑냐 결국 우승했잖아요. 어쨌든 그래서 벌써 이제 우리가 아시안 게임에서 2회 연속 네. 우승을 해서 어떻게 보면 우승을 못하면 대실패. 이게 해야 본전인 그림이 네. 됐잖아. 근데 아시안 게임 생각해보면 진짜 그때도 어렵긴 했는데. 아, 쉽지 않았어. 네, 경기 내용이나 이런 거. 경기력 막 안 좋은 타이밍도 있었고 그랬잖아. 2014도 그랬고 마지막에 임창우가 그 극적인 맞아. 거죠. 그래. 사실 임창우가 면제시킨 거잖아요. 그치. 그리고 지난 팔렘방 때도 이승우랑 황의조가 극적인 거 넣어가지고 살린 거 아니야. 살렸지. 그러니까 정말 경기력은 솔직히 말하면 진짜 안 좋았어요. 모든 대회가 거의 안 좋았는데 진짜 꾸역승 1대0, 2대1 진짜 틀어 막아가지고 겨우 그 아시안 게임이 그런 대회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진짜 얼마나 답답했는지 그 팔렘방이나 뭐 잔디나 어떤 중계 상황도 되게 좀 어두컴컴했어. 그래서 경기까지 해서 진짜 답답한 답답하게 경기를 느낌이었지. 봤던 네. 기억이 나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저희가 이 얘기를 드리는 거는 명단에 관련돼서는 사실은 좀 개인적으로는 뭐 두 분 비슷하겠지만 좀 유보적이야. 네. 명단은 유보적이다. 근데 이거는 다 그거잖아요. 누구 뽑았으면 이겼을 텐데. 이거는 어, 너무 결과론적이니까 결과론적이니까.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결과를 보여주면 되는 거고 문제는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해야 되는 건데 황선홍호가 꾸준히 뭐 경기력이나 전술적인 파트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아쉬움들을 좀 그 많은 팬들에게 보여줬었던 팀이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우려가 많이 되죠. 그거를 우리가 조금 나눠서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뭐 가장 최근에 이슈가 됐었던 거는 너무 무리하게 중국과 관련 그 경기했었던 거랑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부상자가 나왔고 근데 뭐 경기를 하다 보면 부상은 나올 수 있는데 그 이후에 사후 인터뷰나 이런 거에 대해서 아쉬움을 얘기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었죠. 네, 일단은 이제 경기 끝나자마자 인터뷰를 보면 그냥 뭐 안타깝다 였는데 솔직히 저는 안타깝다라고 할 게 아니라 조금 더 본인 중심의 얘기를 했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안타깝다는 우리가 봤을 때 안타깝지. 안타깝다. 밖에서 봤을 때 어떻게 저 선수 소속팀 가서 뛰어야 되고 아시안 게임도 이제 나가야 될 텐데 다쳐버렸네 중국 가서. 중국이 너무 거칠게 했잖아요. 그러면 안타깝다는 사실 그들을 뽑아서 데려간 감독 입에서 나올 단어는 아니죠. 속으로는 사실 아마 좆됐다라고 생각을 했을 거야. 네. 아니면 그럴 수도 있지. 부상을 당했는데 이제 체크해 보면 약간 감이라는 게 있잖아. 이거는 뭐 한 달, 두 달. 이제 소속팀 선수들 팬들은 열불 터지겠지만 터지죠. 한 달, 두 달 쉬었다가 아시안 게임에는 돌아오겠네. 이렇게 생각해서 그냥 조금, 안타깝다 정도로? 그러니까 이거는 내 내피셜이야. 예. 딱 그런 거 봤는데 아니냐? 딱 발목이 부었어. 이거 한 달짜리인데? 한 달 반짜리인데? 약간 그러면은 이 정도면 심각한 거 아니야. 한두 달이면 돌아올 것 같아. 그러면은 이제 한 4, 5개월 뒤에 경기니까 안심이 되잖아. 그럼 이제 사실 만약에 형 이건 뇌피셜이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스타일의 인터뷰는 부상을 당했다. 요거는 상황이 일단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그래도 대회까지는 뭐 이렇다라거나 그러니까 본인이 이끄는 팀의 그 부상자의 소식이면 조금 더 적극적인 스탠스로 이야기를 해야 하는 게 맞는 게 아니냐 그쵸. 라는 이야기라는 거 아니야? 그래서 황선홍 감독이 저는 이제 뭐 포항의 황선홍 감독 그리고 선수 황선홍 감독은 기본적으로 당연히 리스펙하는 부분이 있지만 좀 감이 리스펙 할 때 진짜 힙합 가수 같았어. 그 단어 쓸 때. 리스펙 하지만 그 10년 전 얘기잖아요. 포항도. 오래됐지. 그래서 그게 언제야? 형 그때 포항 신나게 포항 TV 때. 그러니까 인터뷰를 못하는 감독이 아니었어요. 원래는. 근데 제가 볼 때 서울에서부터 뭔가 약간 저렇게 말하면 안 될 텐데 왜 저렇게 말하지라는 게 제가 몇 번 있었거든요. 황선홍 감독의 이미지가 지금 축구 팬들에게는 그렇게 좋지는 않죠. 많이 부정적이죠. 네. 많이 부정적이죠. 나는 서울 경기 갔을 때 황선홍 감독 고 있었을 때는 신사가 그런 신사가 없더라고. 그렇지. 완전 젠틀맨이야. 네, 근데 이제 조금 약간의 뭐 핀트 그러니까 지금 그래. 시대에 안 맞는 표현? 그러니까 완전 이상한 표현은 아닌데 저렇게 말고 다르게 말하면 더 좋을 텐데라는 기억이 제가 몇 번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인터뷰라는 게 되게 조심해야 되는데 조심해야 그냥 돼. 안타깝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자충수야. 왜냐면 본인이 중국 가서 중국이랑 경기하다가 부상을 당해서 큰 아픔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역사가 있는 사람인데
제자들이 다친 거는 그냥 안타깝네요라고 얘기하는 거는 조금 중국 가서 부상당한 게 아니죠. 중국이랑 중전. 하다가 중국이랑 하다가 그러면 안 맞는 거죠. 그게 좀 더 나는 뭔가 자기 얘기를 했었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고 뭐 내가 근데 나중에 인터뷰를 하긴 했어요. 협회가 뭔가 좀 이건 아니다 싶었는지 인터뷰를 통해서 나도 좋은 팀 다른 팀이랑 하고 싶었는데 유럽에서는 23세 대표팀이 없다. 그건 맞아요. 그들이 평가전을 할 필요가 없어요. 유럽은 뭐 이게 중요한 대회가 아니니까. 그렇지. 그리고 중동 팀은 시차가 나서 하기가 좀 껄끄러웠다. 이것도 맞는 얘기예요. 어차피 중국에서 열리는. 그래서 나는 중국에 가서 할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인데 이 부분을 대회 하기 전에 미리 조금 사람들한테 설득을 시켜서 이해를 시켰다면 상대가 중국밖에 없네. 이렇게 생각하게끔 어느 정도 했으면 이게 어느 정도 이해를 조금이라도 구할 수 중화가 좀 있는데 됐겠지. 그냥 갑자기 중국 가서 경기하다가 막 중국 애들 막 때려 부시고 막 살인 태클 들어가고 하니까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거 왜 한 거야? 이거 왜 한 거야? 그렇게 말도 되지. 근데 사실 이게 아이러니하게 우리나라만 아시안 게임이랑 올림픽에 목숨을 걸어요. 다른 나라도 열심히는 하죠. 근데 이 정도는 아니란 말이야. 이유가 있죠 우리나라. 우리나라 이유가 병역이 있잖아요. 확실한 확실한 이유가 있기 엄청난 때문에. 그 혜택이니까. 네. 그래서 어쨌든, 네. 그래서 저는 조금 인터뷰가 일단 아쉬웠다라고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사실 다른 거보다 만약에 그 축구팀이라는 게 대표팀 레벨이든 클럽팀이든 이런 여러 가지 이슈가 있는데 축구를 잘해서 계속 이겨. 그 경기력이 시원시원해. 그러면 거의 대부분의 이야기들이 사라집니다. 그렇지. 그렇죠. 그걸로 끝나. 사실 이거 금메달 따면 끝나는 네, 얘기예요. 끝나요. 근데 네. 지금까지 경기력으로 봤을 때 이거 되겠냐? 그리고 중국이랑 2번 한 게 문제야. 한 번이면 됐잖아, 솔직히. 근데 어. 2번 경기 때 문제나 졌잖아요. 맞아요. 어쨌든 결과적으로. 그래서 그럼 아무것도 얻은 게 없게 된 그렇죠. 거지. 예. 그래서 어쩔 수 뭐 없긴 해. 뭐 할 만한데. 근데 나는 정말 약팀 23세 대표팀이라도 돈을 줘서라도 우리 대진비를 많이 줘서라도 그냥 차라리 더 약한 팀이랑 하는 게 중국보다 더 약한 팀. 이런 팀이랑 하는 게 차라리 나았을 수도 있겠다. 뭐 그렇게 한 다음에 조지고 이긴 다음에 그 저기 사기 올리는 용도로 쓰든 그치, 뭐든 간에 그래서 이건 뭐 틀린 건 아닌데 네. 중국이랑 한 게 어쨌든 결과적으로 이렇게 나왔으면 조금 더 책임감 있는 멘트가 필요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많은 분들이 얘기했던 그 문제는 아까 방금 얘기했던 거랑 이제 일맥상통하죠. 경기가 별로다. 그러면 전술에 문제가 있다. 그런 얘기가 같이 많이 나옵니다. 네. 경기 내용적인 면에서 불만이 많죠. 그러니까 만족할 수 없을 만한 경기 그리고 뭐 공수 간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그리고 뭐 그런 얘기도 초반에 많았었죠. 왜 이 선수를 여기다 쓰는 거야? 일단 공격형 미드필더를 수비형 미드필더로 쓴 그렇죠. 적도 있고 네. 경기력이 일단 우즈베키스탄 2022년 대회 가서 굉장히 안 좋았던 것도 사실이고 그리고 박스 안쪽으로 공을 많이 못 넣었어요. 그냥 냉정하게 말하면 그러니까 넣는 빌드업 작업에 실패를 한 거죠 이 팀이. 근데 더 예전을 돌아가서 황선홍 감독이 과연 23세 대표팀에 적합한 인물이었느냐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사실 이 스토리는. 네. 사실 적합한 인물은 아니죠. 왜냐면 프로팀 감독하던 사람이고 연령별 대표팀에 대한 어떤 이해도라든지 이런 거는 당연히 좀 부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됐을 때 근데 여기서 궁금한 거예요. 네. 그 뭐 반박을 하겠다는 게 아니고 김학범 감독은 적합했나요? 사실 김학범 감독님도 적합성에 비하면은 그게 적합하다고 볼 수는 없잖아요. 고 이광종 감독님은 되게 적합했죠. 왜냐면 연령별 대표팀 올라왔으니까. 오래 쭉 했고. 갔으니까. 그래서 김학범 감독도 큰 지지를 얻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게 비슷한 맥락이다. 네, 연령별 대표팀이랑 뭔가 클럽팀이랑 확실히 다른데 그러니까 해외 21세나 23세 대표팀 보면 제가 유로 21세 유로를 중계를 했었거든요. 보면 한 16국 나라 중에 절반 이상이 다 그냥 연령별 대표팀만 쭉 하던 사람이 되게 맞아. 많아요.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가장 이해도를 갖고 그 선수들을 키워내는데 거기는 내 목적이 성장이잖아. 그렇지. 근데 우리는 결과적이야. 성적이야. 그러니까 이게 조금 그 달라. 괴리감이 들어요. 예, 선임할 때. 음. 그래서 아마 협회는 김학범 감독을 결정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고 사실 황선홍 감독은 상당히 안 좋았던 시기에 선임이 됐고 다른 후보들 이름이 있었어요. 근데 또 김판곤 그 위원장의 거의 마지막 부분에 선임이 된 거거든요. 근데 그때도 기자회견에서 약간 되게 시원하진 않았어. 뭐가 김판곤 위원장이 내가 이렇게 해서 이거 보고 내가 뽑았어가 아니었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그러면 누구한테 화살이 가냐? 정몽규 회장이 픽한 거 아니야? 왜냐면 네. 정몽규 회장은 대외적으로 알려진 바에 따르면 2002 멤버를 되게 선호하고 맞아요. 또 유명한 사람을 되게 좋아한다. 좋아한다는 거를 공공연한 그러니까 팩트 체크는 안 됐죠. 본인 입으로 말하지 않는 이상 그렇지. 팩트 체크가 안 돼. 하지만 그런 이야기들이 돌았잖아. 그런 이야기가 그럼 정몽규 회장이 좀 나가야 되나요? 그건 형 옛날에 했었던 거 아닌가요? 4년 전에? 네. 네.
그렇게까지 말 못하겠네요. 네네네. 좀 감 좀 잡겠습니다. 아니 예를 들어서 이번 A 대표팀의 지금 클린스만 감독도 그런 개념에서 정명규 회장이 픽한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많이 돌잖아. 많이 돌고 말이 있죠. 근데 나오죠.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 우리가 알 수는 없는 일이고. 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황선홍 감독이 왔는데 저는 사실 연령별 대표팀과 황선홍 감독과 잘 맞다고 생각이 안 되고 황선홍 감독은 K리그에서 한 번 더 도전을 해야 될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한 번 좋았고 한 번 안 좋았고. 그러니까 왜냐면 사실 아시안 게임 보면 전술보다는 분위기 만들어주고 그렇지. 소통하고 우리 17세 대회랑 20세 대회 봤잖아요. 감독들이 어떻게 나이 차이가 되게 많이 나진 젊은 감독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선수들이랑 으쌰으쌰하고 동료하고. 이게 사실 좀 중요하긴 해요. 물론 24세 대표팀 다 큰 성인이지만 어쨌든 그 단기간 안에 뭔가 획기적인 전술로 아시아 우리보다 약하고 내려서고 수비만 하는 팀을 깨부신다? 이거 쉽지 않을 것. 작정하고 내려서면 진짜 어려워요. 어렵지. 아니, 그렇게 어렵죠. 그러면 우리가 어쨌든 실점을 안 해야 되는데 그러면 분위기를 잘 만들어서 서로 커버해주는 어쨌든 수비 실수가 저는 되게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아시안 게임에서. 왜냐면 우리는 때려 부시는데 골이 안 나면 역습 맞고 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걔네는 다시 내려앉아 네. 수비만 하겠지. 거의 절반이면 90% 이상은 그런 경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물론 간혹가다 우즈벡처럼 갑자기 막 잘하는 팀이 나올 수도 있지만 그래서 저는 조금 연령별 대표팀 경험이 있는 감독들을 데려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황선홍 감독 일단 뭐 이미 선임됐으니까 뭐 그거는 이미 어쩔 수 없는 돌릴 수 부분이고. 없으니까. 그래서 본인도 되게 어려워한다는 걸 좀 느껴져요. 왜냐면 프로팀에서는 한 경기 안 되면 다음 경기 준비해서 바꾸고 하면 되는데 23세 4세 대표팀은 코로나 때문에 소집도 제대로 못했지. 왔는데 딸랑 2경기 하면 뭔가 바꾸지도 못해. 그냥 소집해놓고 뛰고 끝이야. 다음 한 3개월 뒤 4개월 준비를 해야 돼. 이게 되게 어려운 작업이고 이거에 되게 익숙한 사람이 와야 되는데 그리고 연령별 대표팀은 그 지원 스텝이 많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차출하는 것도 감독이 어느 정도 개입을 해야 돼요. 옛날에 김학봉 감독도 뭐 직접 뭐 얘기한다 뭐 이런 거 하잖아요. 막. 맞아요. A 대표팀은 뭐 무조건 A 매치 기간에 소집을 하니까 이거는 그냥 와야 되는 건데 연령 대표팀은 부탁을 해야 된단 말이야. 근데 그게 어느 정도 감독의 목도 있는데 사실 황선홍 감독이 그런 일까지 할 수 있냐? 쉽진 않죠. 그래서 지금 벌써 행정 빵꾸 났잖아요. 맞아. 이상민 선수 이따 얘기하겠지만 네. 제가 20세 대표팀 얘기를 들었는데 차출 이런 거 감독이랑 코칭 스프가 구단이랑 전화해서 다 해결해야 된대요. 안 도와준대 잘. 근데 그걸 황선홍 감독이 뭐 나이가 되게 많으신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익숙하지 않은 일들이란 말이야. 그렇지. 그러니까 본인이 그걸 다 하지 않았었던 사람 아니야. 선발 이게 다가 아니에요. 연령부 대표팀은 해야 될 게 많아. 그리고 이강인에 전화해서 상황 파악도 해야 되고 이런 거 다 해야 된단 말이야. 근데 A 대표팀은 심플해. 너 와. 그럼 오는 거잖아 사실. 안 다치기만 했으면. 그렇지. 그래서 이런 거부터가 되게 어려운 연령부 대표팀이고 어쩌면 A 대표팀보다 주목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다. 그렇죠. 네. 약간 또 다른 의미로 주목을 받지. 그렇죠. 네. 되게 좀 아이러니한데 그 어쨌든 이들의 활약을 보면서 사실 우리 가까운 사람 20대 만에 초반이야. 그럼 나랑 친한 친구가 있어. 이 친구가 어떤 여러 가지 뭐 예를 들어 콩쿨 이런 데 나가서 꼭 군면제를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잘 안 하잖아. 그냥 너는 갈 건 가야지. 근데 어떻게 보면 좀 국민들이 염원을 담아서 잘 메달 좋고 좋은 성적 받고 우리도 즐겁고 너네도 또 혜택 받으면 좋고 또 군면제에 대해서 또 이제 부정적으로 보는 그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축구뿐만 아니라 모든 스포츠에 있어서 그런 시각도 분명히 있는데 뭐 이런 팬들 있지 않을까? 자기 소속팀에서 잘 뛰는 선수인데 군면제 받고 와서 그럼 더 좋지. 소속팀에 리그에서도. 좀 잘했으면 좋겠다. 그래. 뭐 우리 팀에 잘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는 팬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응원을 보내는 대회인데 그러다 보니까 좀 다른 의미로 주목을 굉장히 받는 대회다. 그 상황에 지금 황선호가 지금까지 걸어왔던 상황은 우려가 많이 되는 거는 분명히 맞는 것 같아요. 네. 일단 경기력이 썩 좋지 못했기 때문에. 근데 경기력은 이거는 해봐야 알 것 같아. 왜냐면 그래. 아시안 게임 그건 맞아. 경기를 좋은 그래, 적이 없어. 이기기만 하면 돼. 결국 결과를 내야 돼. 그때 중계했잖아요. 했죠. 아프리카에서. 네. 기억나잖아요. 했죠. 그럼 진짜 간신히 다 했죠. 아 이겼어. 말도 안 됐죠. 그때. 결과만 내면 되는 거야. 사실 경기력은 크게 의미가 없어. 이 연령별 대표팀은. 그래서 그때 아까도 얘기했지만 행정적인 처리 부분은 진짜 미숙합니다. 이건 우리가 뒤에 얘기하겠지만 일단 기본 우리의 스탠스는 잘해서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다는 응원해야죠. 확실합니다. 근데 네. 잘 되려면 선수 선발도 잘 돼야 돼요. 그래야지. 발탁, 잡음 없어야 되고 선수들끼리 뭉쳐 이게 조건들이 있는데 벌써 삐걱거리는 것들이 하나의 생기는 조건이 거야. 빠직해서 빠져나가면 이건 당연히 기대치도 떨어지고 황선홍 감독도 시작부터 욕먹고 시작할 흔들리죠. 수밖에 없죠. 네. 시작부터 이러면 뭐 분위기가 살겠어? 안 살지. 분위기가 살아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
자, 여튼 요렇게 이래저래 황선홍 감독이 이끌고 있는 이번 아시안 게임 대표팀은 조금은 우려 섞인 시선이 그리고 우려 섞인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다. 자, 그럼 우리가 두 가지 얘기를 해봐야 되는데 하나는 만약에 이강인 선수가 불발이 돼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다음에 이상민 선수는 빠졌습니다. 근데 우리가 추가로 발탁할 수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행정적인 문제. 뭐 알아본다고 하는데 뭐 알아봐? 우리나라만 해줄 거야? 아니, 그건 아니지. 예외잖아. 그게 안 되지. 자, 일단 이강인 선수. 이 이강인 선수는 일단 어떻게든 만약에 합류를 시킨다라는 방안을 봤을 때 뭐 지금 얘기 나오는 게 좀 뒤늦게 토너먼트에 합류를 시키는 방안도 얘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아니 근데 만약에 파리 생제르맹 이래저래 해가지고 이번 대회는 어렵다라고 하면 잘못하면 지금 2명이 빵꾸 날 수도 있는 상황 아니야? 그렇죠. 20명으로 대회를 해야 되는데. 저는 뭐 이강인은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이강인 본인도 의지가 어쨌든 있으니. 기회니까 이거는 올 수 있다고. 되게 안 될 것 같은데 애매모호한데 넣진 않았겠지 이거는. 설마. 솔직히 그치 그거는 한 90% 이상이 어느 그래 정도는 뭔가 그게- 좀 이게 교류가 있었으니까. 마음이 있으니까 있겠지. 교감 없이 그냥 되겠지 하고 아, 넣었으면 이거는 그거는 너무 그냥 심각한 거야. 아시안 게임 나가지 마. 어. 그 정도 수준이야. 이거 이렇게 그렇지. 하나. 근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니까 어쨌든 어느 정도 알아봤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PSG 입장에서도 신입생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면제되고 한 10월 11월부터 써도 괜찮단 말이야. 늦지 않다. 예. 그래서 저는 이거는 될 것 같아요. 사실 음. 분위기도 될 것 같고 뭐 굳이 안 보내줄 이유도 없고 PSG한테 득이니까 네. 보내줬을 때, 물론 이제 못 땄을 때는 손해라고 볼 수 있지만 된다고 전제했을 때. 근데 선수를 안 보내준다고 해서 이 선수가 PSG에서 마음 편하게 지금 축구를 할 수 있을까? 그것도 아니잖아요 사실. 예. 그러니까 요거는 아마도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건 뭐 이전에 토트넘도 마찬가지지만 파리 생제르맹 입장에서도 너무 복권이다. 이게 사실 이제 복권 긁는 마음으로 이제 보내는 거잖아요, 사실. 메달 그렇죠. 가능성이 예. 높은 대회긴 하지만 이런 대회는 언제든 또 빠그라질 수도 있는 거 아니야. 토너먼트라는 게 항상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이 얘기처럼 뭐 진짜 완전 내려앉아서 딱 카운터 치고 또 내려앉고 이거 잘 준비해 오면 당할 수도 있는 건데. 또 그렇게 안 당한 역사가 없었던 것도 아니에요. 아니 우리가 예. 이번 두 대회는 그랬지만 그 전에 또 어려워하고 그랬었던 적이 그렇지. 있었으니까. 옛날에 히로시마 아시안 게임. 그때 우즈벡하고 했나? 히로시마 아시안 게임 맞죠? 98년? 98년이었나? 뭐 96년 히로시마? 96년. 96이야. 그때 아니- 우즈벡한테 슈팅 40개 때리지 않았어요? 그랬나? 우리 초등학교 때인데요. 슈팅 30개인가 40개 때렸어. 음. 근데 안 들어가서 졌어. 그다음에 또 어디 태국인가 한테 중거리 슛 맞고 지고, 그거 아시안 게임 아닌가? 아무튼 별의별 그 아시아에서 그 경기할 때 생각보다 변수들이 별의별이 있어요. 많이 나왔어요. 예. 변수는 항상 있기 때문에. 94래요 94. 아, 구사야? 기억이 안 날만 하네. 구사 구사는 아시안 게임? 어. 아 그랬나? 아시안 게임이 월드컵이랑 같이 하나? 어, 아시안 게임 안에 밀렸잖아. 아니지. 그렇네. 같이 같이 하지. 하네, 같이 하네. 구사가 저기 그래. 월드컵이었잖아. 구사 때 그래서 이제 또 이영표가 골대 맞춰가지고 월드컵 끝나자마자 이동국 군대 가고 그거 2002년. 2002년 그러니까 부산. 그거 딱 기억나네. 그랬지. 이제 어. 그때 98 이제 94 이렇게 딱 네. 나오네. 그래서 94 때도 그랬었고, 그거 봐 2002년 아시안 게임에서도 한국에서 했는데도 안 됐지. 안 됐지. 승부차기 그때 못 그래, 가. 안 그때는 됐어. 2002년 멤버들 다 와가지고 와일드카드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한참 날아다닐 때였는데도 안 됐고. 안 됐지. 어. 쉬운 일은 아니야. 쉬운 일이 아니야. 그래서 이강인 선수는 된다라는 전제를 우리가 좀 얘기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리고 이제 많이 얘기가 나왔었던, 그리고 오늘 최종적으로는 또 기사가 나온 이상민 선수, 요거 관련해서는 행정적인 문제도 많이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거슬러 가면 2020년 5월에 음주운전을 했고, 저도 이 기사가 기억이 나고, 심지어 이제 더 괘씸했던 건 프로 경기 3경기를 보고 안 하고 뛰었다가 그 이후에 이게 알려지면서 맞아요. 징계를 받아서, 사실 그 시즌은 통째로 이 선수가 날렸고 벌금도 400만 원을 연맹한테 받고, 실제로 이제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벌금은 500만 원 형에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대한체육회 산하잖아요. 어쨌든 대한축구협회가. 근데 대한체육회에서 하도 이제 전 종목 음주운전자가 늘어나니까 이거 규정화해야겠다 해가지고 만든 게, 500만 원 이상 벌금형 받은 사람은 3년 동안 국가대표 못하고 안 된다. 그리고 500만 원 미만은 2년이다. 네. 이렇게 했는데 이상민은 500만 원 이상이지. 이상이니까 3년 동안 3년? 국가대표를 못하는 거고, 이게 2021년에 땅땅땅 이제 시작이 됐는데 2019년부터 걸린 사람을 다 소급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상민은 거기에 해당 사항이 있고, 네. 2020년에 해서 8월에
이 벌금을 받았거든요. 음. 그러면 2023년 8월에 해제가 됩니다. 네. 근데 지금 명단 발표가 나온 건 2023년 7월이고 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미 황선홍 감독과 대한축구협회는 2021년 이 열령골 대표팀 평가전부터 이 선수를 3년 동안 계속 뽑아왔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미 뽑히지 말아야 될 선수가 뽑힌 뽑히지 거잖아. 말아야 될 선수가 이번에 뽑힌 거 이전에도 경기를 계속 떴다는 건데 두 개 중에 하나 아니야. 무시했거나 몰랐거나. 둘 다 문제입니다. 그렇지. 둘다 문제인데 둘 다 내가 말이 안 돼요. 나는 어. 몰랐을 거라고 보는데 이거를 아는데 무시하는 사람이 그런 거 있을까? 있잖아. 흔히 몰랐으면 무능이다. 어. 그런 얘기 하잖아. 이게 진짜 이해가 안 되는데 이 기사가 작게 나서 막 코딱지만하게 나오거나 안 나온 기사가 아니에요. 음. 이게 또 그때 같이 걸린 선수가 있거든요. 아, 그래. 그래가지고 기사가 크게 났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몰랐다라고 말하는 거는 이거는 그냥 일을 안 하는 게 아닌가? 이 정도면이라고 생각이 되고 좀처럼 전 이해가 안 됩니다. 지금 경기 나온 게 23세 이하 아시안컵 예선 2경기, 23세 이하 아시아 챔피언십 3경기, 24세 이하 국가대표 친선 중국전 1경기. 이거 계속 차출된 거야. 그러면 그러니까 이건 안일하게 대처했다고 봐야 되겠지? 그러겠죠. 근데 이거를 이 협회의 어떠한 사람도 몰랐다는 게 캐치가 잘 안 됐다는 게 되게 왜냐하면 되게 이 음주운전 하면은 딱 음주운전 국가대표 그럼 딱 이 상황이 바로 기억이 나와야 되잖아. 그래. 그게 당연해야지. 몇 년 못 뛰는데 어. 약간 이러면 찾아봐야지 이런 생각이 좀 당연히 나올 법도 한데 몰랐다는 게 좀 근데 이거 알아도 무시할 근데 수 이게 있는 사람이 있나? 중요한 건 대한체육회가 야권을 어쨌든 규정을 바꿨잖아요. 그러면 대한축구협회 규정도 바뀌어요. 본인들이 바꾼 규정이에요. 본인들이 만든 규정이 어떻게 보면 근데 본인들이 만든 규정을 본인들이 모른다는 게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아니 그러면 합리적인 생각을 알았는데 무시했다? 그러니까 모르는 그 두 개야. 알았으면 공범이고 몰랐으면 무능이다. 그 예를 들어서 얘기처럼. 이스타TV가 아침 9시까지 출근하자 했어. 근데 둘이 정했어. 근데 둘이 오후 1시에 출근해. 와서 몰랐네? 그렇게 하기로 했나?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잖아. 나는 9시까지 온다고 얘기 안 하고 너희들만 와라. 그런 건가? 형은 보통 그렇게 해요. 나는 넌 왜다. 너는 9시까지 나와라. 얘를 잘못 들었다. 미안합니다. 나는 아침형 인간이 아니다. 근데 이게 이제 이 입장문이 나왔는데 입장문 좋아하시잖아요. 입장 표명. 네, 입장문을 좋아하는 건 아닙니다. 예. 그걸 누가 좋아해? 그거 좋아하면 이상한 거 아니에요? 이상한 거. 예, 죄송합니다. 예. 입장문이 나왔어요. 입장문이 나왔는데 여기에 되게 의아한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K리그 2 소속으로 뛰며 음주운전으로 프로축구연맹 징계를 받은 사실이 있고 이후 연령별 대표팀에 선발되었는데 K리그 1이나 A 대표팀 선수 등과 비교하면 리그 소식도 선수 관련 정보도 상대적으로 외부에 알려지지 않았기에 선발 당시 사실과 연관되어 규정을 검토하지 못했습니다. 그건 뭔 소리야? K리그 2는 K리그 아니야? 이게 진짜 그거 프로 아니야? 난 거기? 이거를 쓴 사람을 누군지 너무 궁금해. 아니 우리나라 승강이 있잖아. K리그 1, 2 왔다 갔다 하는 데 아니야? K리그 2 남의 자식이야? 그러니까 아니 옆집 자식이냐고. 뭔 소리야? 중요한 건 이 명단에 K리그 2 선수들이 있잖아. 들어있어요. 2명의 공격수가 지금 현재로서 안양과 부천에서 뛰고 있는 선수들이에요. 그래. 그럼 근데 이 선수를 왜 뽑았어? K리그 2 모르는데. 그리고 대표팀에 뽑혔다는 것은 그만큼 유명한 선수예요 이미. 당연하죠. 그렇죠. 예. 왜 뭐지? 이거는 K리그 2를 그냥 무시하는 거고. 그래. 우리는 협회는 K리그 2 관심 없어요. 음. 라고 인정한 꼴밖에 안 돼요. 그리고 이거는 K리그 1, 2 관심 이게 아니라 기사가 대문 쪽만하게 나온 건데 이거를 왜 모르냐고. 와 근데 2 얘기는 좀 충격적이다. 너무 같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쓴 사람과 이거를 누가 썼고 누가 컨펌을 했고 같은 사람일 수도 있잖아요. 이거는 진짜 약간 무시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그냥 다 무시하는 거야, 그냥. 이렇게 써도 괜찮겠지? 근데 모르잖아, 어차피. 이러면 넘어갈 거. 와, 난 이거는 진짜 약간 소름 돋더라고, 이거 보면서. 혹시 내가 이거 수정할까봐. 캡처해놨구나. 캡처해놨는데. 수정은 안 했네, 다시 보니까. 그래서. 예전에 형 뭐 캡처했는데 수정했다 형한테 뭐 걸린 거 있지 않았어? 축구협회에서 그래 뭐 했었는데 그때 그거 사면 그래 사면할 때 수정했잖아. 글쎄 바뀌었어. 내가 캡처해놨잖아. 그래 맞아. 가끔 한다니까. 진짜 누가 기자 출신 아니랄까. 그러니까 캡처 되게 좋아해. 그런 식으로 한다니까. 장난친다니까. 말 바꾸고. 맞아. 그래가지고 이거 보고 좀 열받더라고 나는. 그래서 아니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지. 협회에서 잘해야 선수들도 똑바로 행동을 그렇죠. 하지. 규정을 자기네들이 만들어 놓고 이걸 안 지키면 어떡하는 거냐고. 그리고
황선홍 감독도 몰랐다는 거잖아요. 난 근데 감독은 모를 수 있다고 봐. 규정을. 그 모르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아 이런 규정까지 규정을 모를 수 있지. 감독이 알까? 근데 그런가? 이 선수가 음주운전한 선수라는 사실을 근데 알고 알지. 있어요. 알고 있어야지. 근데 알지. 그거는 모르지. 우리가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는. 알겠지. 알지 그거는. 알겠지. 그걸 모르면 어떡해. 아이 협회도 모른다는데 씨. 협회가 모른대잖아. 잘 K리그2 안 유명해가지고 몰랐다잖아. 규정을 몰랐다는 거야? 선수가 그런 짓을 했다는 걸 몰랐다는 거야? 선수가 그런 짓을 했는지 몰랐다는 아니, 거지. 다 몰라. 이상한 나도 거야. 난 잘 모르겠어. 규정을 모르는 것도 이상하고 선수가 몰라, 그런 거 다 몰랐다는 이상해. 것도 이상한 그러니까 거야. 이거는 그냥 저희가 바보입니다라고 써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입장문 사과문 쓰기 싫었다면 저희가 바보입니다. 저희의 입장은 저희가 바보라는 것입니다. 써야 되는 진짜 거예요. 최악으로 알았는데 이렇게 해도 별 문제 없겠지라고 생각한 다음에 사실 몰랐습니다라고 한 거라면 그게 진짜 최악이지. 그리고 옛날에 뽑혔을 때도 뭐 기사가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얘기들이 있었어요. 아니 음주운전은 근데 이게 아이러니하게도 이상민이 4명이야 K리그에. 이상민이 너무 많아. 그래서 다른 이상민은 사실 피해자야. 그렇지. 제일 유명한 이상민은 연령걸 대표팀 했고 지금 서울 서울에 갔다가 있다가 군대 가 군대 간 있는 그 이상민이 연령걸 대표 주장이잖아. 그 선수가 제일 유명하고 그래. 요즘에 뜨는 선수는 수원 삼성 수원 이상민. 그리고 9호 이상민도 있어요. 아 그래요? 2부 리그에. 근데 어쨌든 지금 9구 이상민인 거잖아. 그냥 차라리 그게 설득력 있겠다. 이상민이 4명이라서 저희가 헷갈렸습니다. 잘못 클릭해봤습니다. 이게 나을 수 있겠다. 차라리. 이거는 말도 안 사실 되는 거야. 말이 안 되는 거야. 말도 안 되는 거야. 나는 이건 좀 창피한 줄 알아야 돼. 황선홍 감독이 그 음주운전 했다는 사실을 알지만 이 선수가 너무 욕심이 나는 거야. 왜? 자기도 자기 밥줄 걸려 있고. 사실 황선홍 감독 지금 이거 정말 다시 올 수 없는 기회거든요. 그죠? 왜냐하면 이미지가 별로 안 좋았고 물론 이제 다른 프로팀 감독 할 수도 있겠지만 소위 말하는 포항, 서울 이런 어떤 그 우리가 생각했던 큰 클럽의 감독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은 잘 못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한번 올라오면 어. 메달 따. 그럼 얘기 완전 다시 한번 달라지잖아. 또 이미지 확 바뀔 수가 바뀌는 거죠. 있는 그런 부분인데 그래서 이 선수가 너무 욕심이 나. 근데 음주운전 했어. 그래도 욕심 나니까 눈 질끈 하고 뽑아야지. 나는 이것도 그냥 지탄받아 마땅하지만 진짜 본인이 이 선수가 필요하면은 뭐 앞뒤 안 보고 뽑을 수도 있다고 봐. 100번 양보해서 그래? 있다고 봐. 근데 다른 어떤 협회나 직원들이 그동안 뽑았는데 아이 감독님 그거 안 돼요. 그거 안 돼요. 그 규정 위반입니다. 네, 규정 위반입니다. 이 얘기를 한마디를 그동안 몇 년 동안 안 했다는 거는 조금 그건 좀 이상해요. 네. 이상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모를 리가 없어. 그러니까 그 선수를 황선홍 감독이 근데 이거 음주운전한 선수인데 괜찮나? 라고 물어봤을 수도 있잖아요. 협회에. 그러니까 그 더 큰 문제는 물어봤는데 괜찮아요. 그게 이제 최악이야. 그게 최악이지. 그게 최악이지. 그런 다음에 걸리니까 우리 몰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그러니까 가장 안 좋은 그림이지. 모든 시나리오를 생각해봐도 그냥 다 최악입니다. 진짜 최악은 그거야. 안 되는데 그냥 뽑으시죠. 그런 이게 다음에 제일 최악이지. 잘 몰라요. 어차피 잘 몰라요. 2부 리그 선수라서. 그런 다음에 그렇게 얘기한 다음에 우리 이거 메달 따면 괜찮아. 잘하면 돼요, 어차피. 근데 우리가 별의별 생각을 다 하네. 그러니까 시나리오를 쓸 수밖에 왜냐면 없어. 이게 이해가 안 전혀 되니까. 이게 너무 이해가 안 가니까. 자 이런 상황인데 자 이제 이러면서 행정적인 처리가 아주 바보처럼 되다 보니까 명단은 제출했어.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근데 빠졌네. 그건 우리나라 사정인 거잖아. 그렇지. 빠진 거는. 그러면 아시안 게임 측에서 뭐하러 아시안 게임은 근데 음주운전했다고 오지 말라는 소리 안 하잖아. 근데 궁금한 게 네. 경기가 대회가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명단에 추가 어떤 명단을 집어넣는 거나 이런 거는 이런 사유는 안 되는 거. 어쨌든 안 우리가 돼요. 명단 교체하겠다라면 안 돼요? 안 돼요. 부상밖에 안 돼. 그것도 진짜 애매모호하긴 하네. 근데 이 좀 아쉬운 거는 되게 빨라요. 생각보다. 이런 대회들이 엔트리 제출 되게 빠르고 사실 우리가 지금 부상밖에 안 된다고? 22명 뽑았잖아요. 근데 50명 정도 예비 엔트리를 냈는데 그것도 되게 전이에요. 우리가 22명 뽑을 때 50명 밖에서 못 뽑아요. 그래서 그 사이에 잘하는 선수들이 나올 수 있잖아. 그치. 세네다 사이에. 왜냐면 기간이 좀 남았잖아. 네. 근데 못 뽑아요. 그래서 50명 안에 안 들어간 선수는 본인이 뽑을 수 그 없다. 소식을 들었으면 나는 안 애초에 돼. 나가리 됐구나라고 알았을 거예요. 근데 부상이라는 게 되게 추상적인 게 만약에 부상으로 이 대회 6일 전까지는 부상으로는 교체가 되잖아. 우리의 부상이에요. 근데 그게 그냥 이 선수가 갑자기 마음에 안 들어서 변심에 의한 반품이야. 그러면 자기네들끼리 이러면 안 되지만 속여서 할 수도 할 수 있잖아. 있지. 근데 이거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그거잖아. 근데 여기서 갑자기 부상이라고 빼? 이거는 아무도 납득 못하지. 근데 할 수 있는 방법은 있지.
있지.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규정을 어겨서 못 뽑는 건 맞지만 사실 발목도 약간 좀 삐끗했습니다. 아니 진짜 솔직히 걔네가 도 아니고 한국에서 기사 이렇게 다 냈는데 이 새끼들 봐라 이러지. 음주운전으로 빠진 건 맞지만 사실 발목도 안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부상으로 인한 그러니까 엔트리 우리는 교체입니다. 이상민이 아쉬워서 그런 게 아니라 그 한 자리가 그래, 아쉬워서 그래. 왜냐면 김봉수 갈 수 있었다고 우리 봉수. 그래. 봉수 그 삼촌이랑 이름 같다고 되게 애정 같네요. 우리 봉수 갈 수 있었는데 봉수 센터백 되긴 해요. 포백에서 안 해봐서 그렇지. 그러니까 뭐 아시안 게임 쪽에서는 받아줄 뭐 이유가 없잖아. 우리만 그래 이런 이유가 없어. 바보 같은 행정 처리 때문에 한 자리가 아쉽게 되는 거지. 음. 근데 이거 진짜 이런 메이저 대회들 생각보다 정말 대회 일정이 빡빡하게 치러지잖아요. 딱딱딱딱딱. 그 선수 되게 많이 지치잖아. 아 지치죠. 근데 이렇게 한 자리라도 빵꾸 나는 거 너무 아쉬운 자리인데. 너무 아쉽고 그리고 그나마 그 중국에서 해서 덜 더울 건가? 그때 팔렘방은 다 덥고 막 더웠지. 해서 지쳐 있었던 것 같은데. 힘들어. 그러니까 그나마 좀 낫겠지? 나을 수 있겠는데 솔직히 그 구구 이상민이 주전이 아니에요. 멤버를 봤을 때 이한범이랑 이재익 또는 박진섭이 네. 센터백 나온 다음에 그렇게 셋 중에 둘이 주전이란 말이에요. 왼발 오른발 따지면 이재익 이한범에 박진섭 수비형 올릴 수 있는 거고 아니면 그런 거 상관없이 실력으로 보면 이한범 박진섭이 좀 더 맞는 카드고 하면 이상민은 백업이란 말이야. 수비형 미드필더도 된대. 3백의 가운데도 된대. 그러면 유사시에 투입하는 선수란 말이야. 그러면 어쨌든 런던 올림픽의 김기 같은 역할일 확률이 높단 말이야. 네. 근데 이거를 실수해버렸으니까 더 아쉬운 거지. 그렇지. 이거를 왜 체크를 못하지? 말이 안 된대. 나는 이거 그냥 제 생각입니다. 못했다고 얘기하는 거 핑계다. 말도 안 돼. 와 알았는데 나는 이렇게 한다고? 이게 어떻게 이걸 모를 수가 있어. 와. 그러니까 알고서 이렇게 한 다음에 어물쩍 넘어가면 될 거라고 이게 생각한 게 다 아니야. 관심이 없었던 걸 수도 있어. 그럴 수 있나? 알았는데 하기에는 나는 내 생각에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더더욱 최근 시대가 바뀌고 시간이 지나면서 음주운전과 관련돼서는 굉장히 엄격해야 되는 게 빡빡하잖아. 맞고 그죠? 그렇게 보고 있어. 근데 이게 이렇게 됐는데 아무도 그럼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뭐 그러면 이거는 뭔가 집단적인 그런 이거 오죽하면 이런 의심을 하겠냐고요. 너무 말이 안 되니까. 그리고 이거를 발표하고 며칠 있다 발표한 거잖아요. 지금 따지면. 맞아. 이거 바로 알아야 되는 거야. 바로 기사 나왔거든요. 그렇지. 발표된 날. 그리고 그러면 바로 댓글 올라오기 시작했어. 몰랐다 쳐. 있었던 것 같은데. 잘못됐네? 음주운전? 야, 책 봐봐. 규정 봐봐. 야, 빨리 어서 철회해봐. 컨트롤 Z 눌러봐.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이거를 3일 지금 3일 지났죠. 3일인가 4일이야. 이거 나는 그래서 사이 뭐 하는 더더욱 거야? 그냥 알고 지나가려고 했던 게 아니냐. 근데 이게 봐봐. 아시안 게임이 축구만을 위한 대회가 아니에요. 아니죠. 종합 스포츠 모든 대회가 나고 축구 선수만 소중하지 않아. 다른 종목 선수들도 균등한 선발전을 거쳐서 균등하게 평등하게 경쟁해서 나가야 되는 맞아요. 거야. 근데 지금 축구가 약간 혼자 이상한 짓 한 그래. 거예요. 뻘짓한 거야. 이거 아마 뭐 수영협회 예를 들어서 양궁협회 난 무조건 다 알고 있다 생각해. 그 옆에 왜 더 민감해 거기는. 왜냐면 선수도 많지도 않고 소수지. 또 아시안 게임에서만 주목받을 수 있는 있죠. 사실 종목들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축구협회만 바보 된 거야. 모든 엄청 협회가 많잖아요. 그 체육회 그치. 아래 있는 연맹협회 되게 많잖아. 엄청 많은데 그 중에 지금 축구협회가 제일 바보라는 걸 인증한 꼴이 된 거야. 그러니까 축구협회 입장에서 사실 축구협회가 체육회보다 어떻게 보면 좀 더 인기잖아요. 더 세잖아요. 입김도 그렇고. 그 밑에 있지만 되게 전 국민적인 지지를 받는 그렇죠. 거일수록 더 조심을 했었어야 되는데 이거 마치 무슨 진짜 이제 갓 등록한 체육회에 등록한 종목 협회가 하는 실수도 아니고 나는 그러면 그래 몰랐을 수도 있지 이제 생겼으니까. 근데 이거 제일 큰 데잖아요 여기. 그래. 체육회 머리 위에 있고 싶어 하잖아요 솔직히. 축구협회 그렇잖아. 그 어떤 스포츠보다도 축구협회는 제일 많은 사람들의 지지 혹은 비난이든 뭐든 간에 그렇게 되니까 이건 나는 모르고 지나간 건 난 좀 여러 가지 정황상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모르겠다 씨. 여기 이런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 우리는 선수 한 명을 못 쓰는 상황이고 나는 못 써야 된다고 봐. 솔직히. 또 하나는 근데 그 피해는 우리 팬들이 보잖아. 그렇긴 하지만 응원하는 팬들이. 근데 이게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근데 모르지 또. 그럼 아시안 게임 쪽에서 그래 하나 넣어. 근데 이렇게 축구 해주나? 아니 그런 거보다 이제 아직 좀 시간이 좀 있으니까
어떻게 또 방안을 이렇게 좀 찾아본다? 방안을 아니, 찾아볼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이적할 때 팩스 10초 늦어도 안 받아주지 않아요? 근데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 있으니까 또 삐끗했다고 하면 아직 미련이 있는 거야? 이게 한 자리가 아쉬우니까. 근데 한 자리 때문에 팬이 아쉽고 여기 그거- 뛰는 선수들이 근데 아쉽고. 어때요? 김한 네. 기자님이 보실 때 기자 아니에요, 저. 네, 방금 김한 기자님 좀 비아냥거리는 거 같아요. 아니, 저 기자 아니에요. 아니, 김한 기자 따로 있어요. 한카콜라가 봤을 때 네네네. 그것도 비아냥거리는 거 죽어도 아니에요? 죽어도 안 돼요? 그 한 자리? 저는 원칙주의자라서 안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룰이 그렇다면. 아니 근데 이게 형 얘기대로 가능성을 묻는다면 난 이건 모른다고 봐. 아, 아니, 그러니까 가능성이 0인 건 아닌 거 아니야. 아시안 게임이 우리를 왜 봐줘 굳이? 그건 맞아. 근데 그리고 이 종목만 하는 거 아니잖아. 그렇지. 모든 종목 엔트리가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이게 완전히 해결책이 없는지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모르겠다. 그건 모르겠어. 나도 잘 모르겠어. 근데 형 얘기대로 원칙상 이건 해줄 이유가 없는 거지. 그렇지. 전혀 없지. 그러면 정말 최악의 경우에는 정말 최악의 경우를 봤을 때 이 이상민 자리 빵꾸 났고 이강인도 못 그래서 온다. 그럼 잘못하면 20명이 가는 거라니까. 조촐하게 가는 그러니까 거지. 이강인 선수도 100은 아니잖아. 될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지. 그럼 골키퍼 빼고 17명이 필드 플레이인데 여기서 또 한두 명 부상당하면 와. 그걸로 가는 거죠. 올림픽으로. 어. 올림픽에 옛날 18명 그래. 있잖아. 엔트리가. 올림픽 너무 적어. 좀 늘었죠. 그래서 그랬나? 도쿄 때 듣는 것 같은데. 골 때리네요. 네. 이러니 황선홍호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할 수밖에 없다. 시작부터 이런 표현 써서 그러니까 물론 그렇지만. 이제 부상 없이 사실 뭐 한 15명의 선수가 컨디션 좋게 잘 한 시즌 한 대회를 마무리하는 경우도 있어요. 있죠. 사실. 근데 이제 근데 우리가 여러 변수가 생각을 해야 될거 생겨버리면은 아니야. 이제 골 때린다는 거지. 분위기는 매우 안 좋은 상태로 간다. 예, 요거는 안 좋죠. 예. 그렇습니다. 누가 한 명만 물어봐 줬어도 혹시 근데 이거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라도 조그맣게라도 조그맣게 얘기한 거 아니야? 야야야 대 새끼야. 막 이러면서 조용히. 그런 건 아니어야 되는데. 이해가 안 된다. 네, 그런 건 아니어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황선홍호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봤고요. 근데 뭐 어쨌거나 저쨌거나 이렇게 해서 대회가 시작이 되면 우리는 선수들을 응원해야지. 난 우승했으면 좋겠는 당연히 사람이야. 하면 좋겠어. 우승했으면 좋겠고 황선홍 감독도 회복해서 네. 뭐 다음 도전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했으면 좋겠어. 그래. 이 새끼들 안 돼야 돼. 이런 건 아니란 그래, 말이야. 전혀 아니지. 잘 돼야 좋죠. 물론 이제 그 파리 올림픽까지 이제 플러스 계약이잖아요. 예. 여기 잘하면 파리 올림픽 가는 건데 이제 그거는 좀 다시 생각해보는 우승하더라도 한 번 더 생각해보는 걸로 하고. 금메달 따서 딱 이렇게 보이면은 근데 그런 중간에 어떻게 바뀌어. 하기도 왜냐면 어려워. 김학봉 감독이 그래서 갔잖아요. 갔지. 결과적으로 예, 올림픽에서는 안 됐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나는 그냥 단기로 와서 2년간 연령부 대표 때 했던 사람이 와서 딱 치고 빠지고 이게 좀 더 낫지 않나? 밑에서 올리고. 왜냐하면 자 우리가 시나리오를 한번 짜봅시다. 김학범 감독님의 어떤 그 길을 가지 않기 위해서는 황선홍 감독이 만약 이번에 금메달 따요? 딱 관두고 딴 감독 하는 게 나을지도 몰라요. 맞아. 왜냐면 김학범 감독님 딱 팔렘방에서 딱 금메달 땄을 때 진짜 분위기 좋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올림픽에서 이제 다시 이미지가 좀 원래 자리로 다시 돌아가는 거 이렇게 얼마 전에 우리 히든포볼에도 오셨지만 그 뒷담화. 네. 이제 뒷담화에 나오실 거거든요. 내가 지금 스포한 건가요? 아니요, 이미 그 예고편이 네, 나갔어요. 얘기했죠. 네. 깜짝이야. 네. 역시 안 본다는 게 아, 중요했다. 예고가 이미 나갔기 때문에. 네. 근데 코끝에 코딱지 묻은 거예요? 설마. 코끝에 묻었지. 여기 꽃망울에. 코딱지야? 여기. 묻어 있어 아직. 그거. 콩고 같아. 또 있어. 아직도 있어. 아직도 있어. 여기. 아니 코끝에 완전 끝에. 코딱지 아니에요. 그거 뭐야? 아무튼 아니에요. 왜 버려? 근데 코딱지 버리는 것처럼. 아니. 이상하게 좀 먼지 같은 거 묻었네. 네. 근데 만약에 도쿄올림픽에서 분위기가 좋았다. 이게 뭐가 다 안 되네요. 네. 뭔가 지금 분위기가. 네, 그렇습니다. 김학범 네. 감독이 뒷담화에 나오지 못해 안 왔을 것이다. 네. 근데 올림픽에서 안 좋아서 다시 제자리로 왔기 때문에 네. 뒷담화에 나오실 수 있고. 편하게 다 얘기하고 네. 가셨네. 예. 그럼 저도 아직 출연을 안 해서. 덕현이가 리딩했네. 네. 저는 이제 그때 그 전에 봤어요. 그 권창훈 선수랑 이수 결혼식에서 봤어요. 예. 오셨나요? 예, 왔더라고요. 담배 피셨나요 밖에서? 흡연실에서? 그건 못 봤어요. 네. 또 이제 애연가니까. 네. 근데 무조건이죠. 네. 네. 잘 됐으면 좋겠다. 그러나 이런 일들은 다시 좀 일어나면 안 된다. 네. 그렇게. 아시안 게임 재밌거든. 음. 왜냐면 고만고만해서 재밌어. 재밌어. 보는 맛이 있어. 맞아. 그리고 우리가 이겨야 되는 게임이니까 되게 집중해서 본단 되게 말이야. 집중해서 보지. 아마 경기 시간대 좋을 거고. 음. 네.
그래서 황선홍 감독에 대한 어떤 전술적인 비판은 저는 이제 대회를 하면서 더 나올 거라고 생각돼요. 안 나오면 좋겠지만. 안 나오면 네. 나올 것 같아요. 네, 저희가 괜찮아, 지금 이기기만 와서 하면 돼. 전술적인 비판하기는 어쨌든 과정이잖아요. 우리가 벤투에서 배웠잖아요. 그래. 과정보다 어쨌든 대회가 중요한 대회가 거니까. 더 중요하니까. 물론 그 전에 좋은 조짐들이 많긴 했지만. 네, 그렇죠. 거기는 네. 긍정이고 여기는 어. 부정 시그널이 많은데. 아니 부정으로 시작했지 사실. 아, 그치. 어. 바꿨지 스스로. 바꿨죠. 그럼 황선홍 감독 스스로 바꿀 수 있다는 거 그렇지 아니야? 그럼. 네. 그러길 바랍니다. 우리 응원해야 돼. 네. 지금은. 그리고 결과가 안 나오고 과정이 안 좋다. 그럼 그때 가서 네, 또 얘기를 해야죠. 또 황카콜라가. 아, 추가콜라 하세요 그때는. 또 4년 전 기억으로. 그러면은 9월 10월이죠. 괜찮을 것 같지 않아요? 감이 좀 잡힐 수도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야 될 텐데. 제발. 네. 자, 그러면 오늘 방송은 여기서 히든볼은 마무리하고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 9시 반에 라이브 열 거거든요. 그건 10층 올라가서 라이브 열 테니까 그때 다시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히든볼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